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톱파보기 차례입니다. 고재일 기자가 고른 지난 한 주 도내 일간지 일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5일이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24절기상 경칩입니다. 그런데 이 경칩까지 차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세상으로 뛰쳐나온 저처럼 성질 급한 개구리가 한라일보 카메라 렌즈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16일자, 봄마중 나온 북방산 개구리라는 제목의 일면 사진인데요. 북방산 개구리,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0월부터 동면을 시작해서 경칩 전후로 일어나면은 이게 5월까지 이제 번식을 하는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유독 춥고 눈이 많이 내린 올 겨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자연의 신호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역시나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의 맹위는 올해도 여전했죠. 기습 한파가 지난주 제주를 강타했는데요. 18일자 재민일보 일면 사진, 기습 한파에 움츠러든 시민들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찍은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한라산에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그리고 강추위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봄의 문턱인 이때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경신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1월 7일 오전 11시 95만 9천 킬로와트가 최고치였는데 17일 오후 7시 이 기록이 98만 5천 킬로와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놓고 보니까 계절이 교차하는 지난 한 주 제주의 모습이 참 다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겨울 감자 수확 풍경이요. 뉴제주일보 16일자에 담겼습니다. 대표적인 주산지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이제 감자 수확을 하는 모습인데, 밭 한복판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지난해 파종한 겨울 감자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 새삼 정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감자하면 우리 또 지슬 또는 지실 이런 이름으로 제주인들에게는 매우 각별한 농작물이겠죠. 민초들의 배고픔을 달래줬던 감자. 이번에는요, 좀 농민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겨울 한파로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차해 농사는 부디 웃음꽃이 가득 피는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15일부터 사흘 동안 도민 5천 명을 표본으로 찬반 전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제주일보가 16일자 사진으로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일면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나면서 이제 사실 그동안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이 모두 내려는 갔습니다만 이게 아직 좀 후유증이 좀 여전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좀 갈등 봉합을 위한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찬반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 보도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고요? 네, 또 마지막 사진에 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놀라운 센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과 찬반 주민들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공동 의뢰한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 역시 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간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재민일보의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은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다른 한 곳은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했고요. 재민일보도 의뢰기관 두 곳 모두 반대 응답률이 찬성보다 오차 범위 안팎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팽팽하다, 상대적이다 이런 것처럼 이번 조사 결과가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임을 좀 시사한 것인데요. 한라일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2공항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도의회 등 지역사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특히 사설을 통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제2공항 갈등 문제를 매듭 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뉴제주일보도 갈등 해소라는 취지가 퇴색한 데다가 도민사회 수용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승복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렇게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네,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언론사들이 공동 여론조사에 나섰다고 했는데 언론마다 해석이 달라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좀 약간 방송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KBS 제주와 제주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간 갈등 해소 부분에 좀 방점을 찍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도민 전체 의견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선 KBS 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담 코너에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비록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두 개 여론조사 결과 모두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는 것이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번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은 응답률로 이목을 끌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가중치 부여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찬반 여론조사 데이터의 대표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제주 MBC 역시 이번 여론조사의 높은 응답률을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이 제2공항 찬반 TV 토론의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민들의 여론이 확인된 만큼, 공식적인 여론이 확인된 만큼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야 하는데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낸 방송이 있습니다. JIBC인데요. 조사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지금 완벽히 치우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단체 모두가 지금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의 갈등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저마다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갈등을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단독 기사를 발견하셨다고요? 네, 모든 기자들의 로망입니다. 특종, 단독. 네, 제가 애정하는 경제신문이요. 가운데 매일경제가 있는데요. 지난 15일 인터넷판으로 특종 보도를 하나 터뜨렸습니다. 네, 기사가 제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단독, 제주 드림타워, 첫 홈쇼핑서 1만실 완판, 호캉스족 제주로 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인즉 제주시 노영동의 이 쌍둥이 고층 빌딩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한 홈쇼핑 방송에서 객실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요. 근데 한 시간에 9,800개의 객실 판매를 완료해서 흥행을 거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매일경제가 이 홈쇼핑 상품이 동남아 여행권 수준의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완화 분위기와 함께 유채꽃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린 대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걸 특종 보도라고 봐야 될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 보면은요, 언론 보도가 전에도 드림타워 건물이 무슨 준공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뭐 인력 채용한다고 해서 다시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면은 사실 뭐 이게 언론사가 드림타워에서부터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차라리 지난해 있었던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최근의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하면은 좀 좋은 특종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정도를 지나친 광고성 기사는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보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이 비평에 너무 좀 많은 내용을 할애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했습니다. 지난주 보도 가운데 팩트 체크를 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난 19일에 그 좌남수 제주도 의회 의장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끝난 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회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민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약속대로 의회와 도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도의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들 그 자체로 각각 독립된 기관인데 왜 의장이 어떻게 해서 도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대신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할 권한이 있는가? 도의원들이 언제 이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당수 도내 언론들이 강 의원의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기사를 작성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독립기관이라고 함은 스스로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 조직 편성권을 갖춘 조직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임기라든가 겸직 금지 사항, 불체포 특권, 그리고 청렴 의무 등이 명시됐기 때문에 국회도 독립기관이면서 또한 그 소속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개인도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 게 헌법적 해석인데요. 이와는 달리 도의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법에 이게 명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도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도의원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강충룡 의원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제주 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일 기자 고맙습니다.